너넨 이쁘장하니까 돈 안 줘도 돼. 근데 그럼 오빠들이랑 화끈하게 놀아주면 생각해보고. 그 순간 서연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떠들던 해운대. 하지만 그 조롱 섞인 한마디는 서연에게 평생 잊고 싶었던 기억을 끌어올렸죠. 바로 친동생이 조폭들에게 성희롱을 당한 끝에 생을 마감했던 그날의 트라우마. 서연은 단순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특수부대에서도 스카우트 제안을 받을 만큼의 실력. 하지만 그녀가 참지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날 해운대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반전의 현장 함께 보시죠.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산역에 내린 순간 오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 긴장된 어깨가 조금씩 풀어지는 걸 느꼈죠. 15박 16일의 포상휴가, 이라크 파병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받은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지민이 손을 흔들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년 전 대학 동기였던 지민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서연은 무거운 배낭을 어깨에서 내리며 지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의 모습이 반가웠고 동시에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산을 제대로 구경시켜 줄 거야. 지민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은 남포동에서 시작됐죠. 지민이 추천한 밀면집에서 시원한 국물을 마시며 서연은 오랜만에 느끼는 평범함에 감사했습니다. 군복 대신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총 대신 숄더백을 메고 다니는 일상이 새로웠죠. 면발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전투복 차림으로 메마른 이라크 땅을 밟던 기억이 멀어져 갔습니다. 오후에는 용두산 공원을 거쳐 가갈치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의 구수한 사투리와 싱싱한 해산물 냄새가 어우러져 서연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죠. 정신없이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연은 자신이 그저 평범한 관광객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707 특임단 중령으로 알아보지 않았고 그래서 더욱 자유로웠죠. 저녁에는 돼지국밥집에서 뜨거운 국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민이 내일 해운대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 서연은 기꺼이 동의했죠. 오랜만에 바다를 보고 싶었거든요. 이라크의 사막에서 그리워했던 푸른 바다를 말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야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라크에서의 마지막 작전이 떠올랐죠. 테러리스트들에게 포위된 민간인들을 구조하는 임무였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무사히 돌아왔고 상부에서는 그 공로를 인정해 포상휴가를 내려줬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동료들과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휴가가 더욱 소중했습니다. 잠시나마 그 무게를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지민의 잠든 모습을 보며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다음 날 오전 서연과 지민은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더욱 진하게 다가왔죠. 여름 성수기라 그런지 해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파라솔들이 모래사장을 가득 메우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여기서 자리 잡을까요? 지민이 비어있는 공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파라솔과 선베드를 빌리려면 꽤 비싼 돈을 내야 했죠. 평소 군대에서 절약 생활에 익숙해진 서연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친구와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만했습니다. 더군다나 지민이 먼저 제안한 여행이었으니까요. 상인에게 다가가 파라솔과 선베드 2개를 빌렸습니다. 예상보다 비싼 가격에 살짝 놀랐지만 정식으로 결제를 마쳤죠. 서연은 군인답게 영수증까지 꼼꼼히 챙겨뒀습니다. 모든 일을 규정에 맞게 처리하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거든요. 두 사람은 선크림을 바르고 편안하게 자리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한 햇볕이 피부에 스며들면서 서연은 진정한 휴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죠. 지민은 이미 선글라스를 쓰고 책을 읽기 시작했고 서연은 눈을 감고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명 정도의 남성들이 다가오고 있었죠. 선글라스를 쓰고 문신을 드러낸 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맨 앞에 선 남자는 덩치도 크고 눈빛이 위험해 보였죠. 여기 우리 구역인데 자리세 안 내고 앉아있네. 강필구였습니다. 부산 칠성파의 중간 보스로 해운대 일대에서 자리세를 받으며 불법 영업을 하는 인물이었죠. 서연은 상황을 파악하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지민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서연의 뒤로 살짝 물러났죠. 정식으로 결제했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하며 영수증을 보여줬지만 강필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거리낌 없이 파라솔을 발로 차 넘어뜨렸죠. 썬베드 위에 놓여있던 음료수와 과자들이 모래사장에 흩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죠. 모두들 시선을 피하며 자신들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주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강필구의 행동을 본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죠. 서연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상대는 6명, 모두 체격이 건장하고 폭력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걱정되는 건 지민의 상태였죠. 지민이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죠. 서연은 지민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지민아. 서연이 조용히 지민의 손을 잡았지만 지민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필구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지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는 동료들과 함께 저속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하지만 나타난 형사 백도철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강필구와 눈짓을 주고받더니 상황을 대충 파악하는 척만 했죠. 뭔 일이야? 그냥 말다툼 정도 같은데. 백도철은 강필구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백도철은 귀찮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죠. 분명히 이들 사이에는 뭔가 거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 해운대 일대의 불법 영업을 묵인해주는 대신 뒷돈을 받고 있는 게 분명했죠. 강필구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경찰까지 자기 편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서연에게 다가와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는 지민을 가리키며 모욕적인 말을 계속했죠. 서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악몽이 현실에서 되풀이되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상황, 폭력 앞에서 무력한 상태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서연은 지민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서연 자신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라크에서의 기억이 겹쳐오고 있었거든요.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현실적인 제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평범한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선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몸으로 갚사, 아님 우리 업소에서 일해라. 강필구의 마지막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죠. 파도 소리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민의 흐느끼는 소리와 강필구의 비웃음만이 귓가에 맴돌았죠. 경고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라크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와 같은 눈빛이었죠.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최적의 방법을 계산하며 실행에 옮기는 순간의 집중력이 온몸에 스며들었습니다. 강필구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여성이 단순히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했죠. 동료들과 함께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곧 비명으로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작전 개시하겠습니다.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가장 가까이 있던 조폭이었죠. 정확한 팔꿈치 타격이 그의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게 된 그는 그대로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었죠. 두 번째 타겟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연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반격으로 상대의 팔목을 잡고 어깨 너머로 던졌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한 명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에게는 정확한 압박수를 가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만큼의 압박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깨닫고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피하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죠.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다른 누군가는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조폭은 이미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예 도망치려 했죠. 하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빠른 움직임으로 도망치려던 자의 뒤를 쫓아가 다리를 걸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모래사장에 얼굴을 받고 넘어졌죠. 강필구만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눈앞의 여성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거든요. 3분입니다. 서연이 시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6명의 조폭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죠. 백도철은 이미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강필구도 마찬가지였죠. 서연은 군인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707 특임단 중령 오서연입니다. 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연의 정체가 밝혀지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경외감으로 변했죠. 707 특임단이라는 이름은 일반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 중에서도 중령이라는 높은 계급이었으니까요. 강필구는 완전히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동료들은 이미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팔을 부여잡고 있었고 누구는 아예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백도철의 반응이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필구 편을 들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던 그였지만 서연의 정체를 알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식은땀을 흘리며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상급자에게 상황을 보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강필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게 끝났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촬영한 동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고 경찰서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요. 지민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그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서연이 사실은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지켜준 서연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죠. 곧 경찰 증원부대가 도착했습니다. 백도철과는 달리 제대로 된 경찰관들이었죠. 상황을 파악하고 조폭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필구도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고 백도철은 별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간단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당방위였고 게다가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명확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일은 아니었죠. 오히려 경찰들은 서연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동안 강필구 일당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거든요. 중령님, 정말 시원하게 해결해 주셨네요.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이런 주목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친구와 평범한 휴가를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커져버렸죠. 동영상들은 이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해운대 여군 중령, 707 특임단, 조폭 소탕 같은 키워드들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연을 영웅시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서연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주목받는 건 부담스러웠죠.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각종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죠. 서연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심지어 숙소까지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모든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인 시간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론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백도철에 대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죠. 시민들이 촬영한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백도철이 강필구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즉시 직위해제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필구는 더욱 큰 곤경에 처했습니다. 폭행과 협박 혐의는 기본이었고 수사 과정에서 마약 거래 혐의까지 추가로 발견되었거든요. 그동안 해운대 일대에서 벌여온 각종 불법 행위들이 줄줄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칠성파 전체가 수사망에 걸려들 상황이었죠. 한편 인터넷에서는 서연을 향한 찬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진짜 영웅, 이런 군인 처음 봤다, 멋있다 같은 댓글들이 끝없이 달리고 있었죠.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서연을 롤모델로 여기는 분위기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연은 이런 반응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친구를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지민의 상태가 걱정되었습니다. 지민은 사건 이후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던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었죠. 서연은 지민과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괜찮아? 많이 놀랐지?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표정이 어두웠죠.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겹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서연아, 고마워.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어. 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트라우마라는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오전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고요했죠. 파도가 모래사장을 적시며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군인으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폭력을 사용해야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죠. 물론 정당방위였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지민과 함께 조용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과는 거리가 있는 동백섬 근처였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고 지민에게도 평온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동안 두 사람은 어제 일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 지민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 다시 생각났거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던 그때 말이야. 서연은 지민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지민이 겪었던 일을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당시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른 척했고 경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지민은 오랫동안 남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달랐어. 내가 있었으니까. 지민이 서연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707 특임단 중령이라니 정말 대단하구나.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친구가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군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후에는 부산의 다른 명소들을 둘러봤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알록달록한 벽화들을 보며 사진을 찍고 국제시장에서 쇼핑도 했죠. 점차 지민의 표정이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제의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치킨과 맥주로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광안대교의 야경이 아름다웠고 사람들도 해운대보다는 덜 붐볐죠. 서연은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휴가가 끝나는구나. 지민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상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졌지만 지민과 함께한 시간들은 정말 값진 추억이 되었죠. 특히 어제 일을 통해 자신이 왜 군인이 되었는지,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여전히 언론사와 각종 단체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에서도 연락이 왔죠. 하지만 서연은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유명해지려고 군인이 된 게 아니었거든요. 대신 서연이 관심을 가진 것은 해운대 일대의 변화였습니다. 강필구 일당이 사라지자 그동안 피해를 봤던 상인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거든요. 경찰도 달라졌습니다. 백도철 같은 부패 경찰이 제거되자 제대로 된 치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작은 변화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어. 서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은 서연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강한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 서연과 지민은 다시 해운대를 찾았습니다.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강필구 일당이 사라지자 해변의 분위기가 한결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고 관광객들도 편안하게 바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동안 한 노부부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틀 전 사건을 목격했던 분들이었죠. 할아버지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이 동네가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장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죠. 강필구 일당 때문에 제대로 된 영업을 할 수 없었고 관광객들도 불편해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며 거듭 고마워했습니다. 서연은 겸손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나 사람 무서웠는데 다시 살아갈 용기 생겼어. 지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표정이었죠. 과거의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맞서 나갈 힘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서연이 보여준 용기가 자신에게도 전해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래, 군인은 국민을 지켜야 하니까. 서연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라크에서 민간인을 구했을 때나 해운대에서 친구를 지켰을 때나 마음은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것, 그것이 자신이 군인이 된 이유였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갈 가치였죠. 오후에 부산역으로 향하는 길에 서연은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습니다. 평범한 휴가를 계획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졌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차에 오르기 전 지민이 서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이 그 포옹에 담겨 있었죠.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휴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그때는 정말 평범하게 놀자.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 기차가 부산역을 떠나며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군인 오서연으로 돌아가야 했죠. 707 특임단 중령으로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더욱 확고해진 신념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것,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평생 지켜나가야 할 가치라는 확신이 생겼죠. 해운대의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해 보이지만 필요할 때는 거센 파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폭에게 몸으로 값을 치르라던 그날, 해운대엔 누군가의 분노가 아닌 정의로운 군인의 품격이 있었습니다. 참는 것도 훈련이지만 지켜야 할 사람이 울고 있을 땐 군인은 움직입니다. 707 특임단 중령 오서연. 휴가 중이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국가의 방패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시청 중이신 지역은 어디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속이 다 시원했다면 1초면 가능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정의의 편에 서주세요.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참았고 누군가는 싸웠습니다.